우리가 최고점이다라는 이 질문에는 뭐냐면 이제부터 조정 아니냐라는 게 담겨 있거든요. 당연히 지금부터 조정이 오면 아무리 분배를 잘해도 손실 나죠. 어찌 100% 완벽한 언제 어느 때 투자해도 아무 문제 없는 전략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장기 성과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한 해 한 해 아무래도 운을 좀 탄다라면 종목을 좀 많이 늘리면 상대적으로 그걸 덜 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ISA에 관련된 특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반 투자, 탈무드 투자, 그리고 투자 6분법 같은 다양한 전략을 이용해 가지고 운용을 하면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PD님. 안녕하세요, 영 박사님. 저희 ISA 계좌에서 이제 최소 유지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유지한다고 했을 때 매월 얼마 정도를 넣어야 효과적인 전략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5년 동안 맥스 2천만 원씩 해서 1억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많이 넣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170만 원씩 넣는다든가 165만 원씩 넣는다든가 해서 어떻게든 연간 2천만 원 맞춰주는 게 좋은데, 일단 뭐 제 의견은 ISA 계좌가 앞으로 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게 또 없어진다는 소문도 있고 뭐 되게 소문이 파다한 상품이잖아요. 그만큼 좋은 상품이라는 거고요. 이 좋은 상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뭐 월 100만 원씩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일단 반반 투자, 이게 이제 제일 쉽죠. 한국 주식이랑 미국 채권에 5년 전에 투자를 해서 지금 수익은 어떤가.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죠. 원금 6천만 원 넣었는데 7천만 원이 좀 넘으니까 1천만 원 정도 벌었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기대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국 주식이 별로였으니까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한국 주식이랑 미국 달러 채권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한국 주식이 지난 5년 사이에 뭐 비리비리 했잖아요. 5년 전이 2019년인데 2019년이나 뭐 지금이나 종합주가 지수가 2000대 뭐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 올라서 2800인데 최근까지는 재미를 못 봤으니까 이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2700, 2600일 때 시뮬레이션이니까 수익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ISA 계좌를 했을 때 이 정도 성과가 나고 그중에서 최종 수익은 한 9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만일 일반 계좌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제 남는 돈이 6,870만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을 갖다 그만큼 더 많이 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이자 소득세라든가 배당 소득세 이런 것들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탈무드 투자법은 한국 주식, 미국 채권, 그리고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투자를 매월 100만 원씩 5년 6천만 원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7,200만 원이 되니까 아까보다 낫죠.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공제한 실제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수익률은 대략 한 1,130만 원 정도가 떨어지니까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 주식 계좌로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세금을 갖다가 좀 더 내니까 사실 이제 이게 성과 차이가 좀 많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탈무드 전략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 사실 세금을 감안해 본다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죠. 왜 그러냐면 이 리츠 이런 것들이 배당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래서 ISA 계좌로 리츠 투자하는 것들은 참 괜찮은데, 만약 일반 계좌로 하게 된다면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6분법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랑 미국 주식,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금, 그리고 원화, 그리고 달러 예금, 이렇게 6가지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7,2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아까 탈무드랑 거의 비슷하죠. 탈무드랑 거의 비슷하고 세금을 또 얘는 좀 적게 내니까 세후 총 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1,1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SA 계좌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 계좌를 하게 되면 이자 소득세나 이런 게 다 나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사실 세금 기준으로 해서 놓고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ISA 계좌로 제일 운용하기 편한 건 탈무드나 투자 6분법이 낫고 그 다음이 반반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일반 주식 계좌로 한다 그러면 투자 6분법이 제일 낫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탈무드 투자법에서는 리츠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일 좀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 6분법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세금 등을 감안해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5년 했는데 우리가 또 방법이 한 3년 지나서 이걸 연금저축으로 이전시키고 또 적금을 또 새로 해지하고 또 드는 것들로 이렇게 하면 계속 부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부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했던 반반이나 탈무드 투자육본법의 성과는 복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커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한 5년 넘고의 수익률 달랑 뭐 1,000만 원? 이거 너무 적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는 참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이거 계산 시점을 4년으로 했으면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2020년에 그때 장폭락했을 때가 시작의 계산 시점이 되면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절대적으로 수익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때는 5년 정도로는 힘들고 저는 맨날 그래서 40년 장기 성과를 들고 와가지고 이런 전략들의 성과들을 측정하거나 최소 25년 정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 장기 성과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지 당장의 성과를 가지고 5년도 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걸 이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사실 이제 더 많이 나누어질수록 자산에 대한 해칭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 투자 6분법 말고도 더 많이 나누게 된다. 뭐 그렇게도 가면 좋은데 이제 개개인 입장에서 종목 10개 관리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개별 종목 투자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맥스가 한 5분법이나 6분법 아닌가 싶어서 가르쳐 드린 거고요. 사실 탈무드 투자법만 해도 굉장히 좋고 뭐 또는 투자 3분법만 해도 상당히 거의 성과를 쫓아갈 수 있는데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 거죠. 탈무드 투자법은 아까 이야기한 세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투자 3분법은 주식 비중이 3분의 2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장기적인 성과를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 다 좋은 전략이니까. 그래서 좀 안정감을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탈무드 그리고 투자 6분법으로 가는 게 낫고요. 그건 뭐 그렇게 귀찮게 해. 세금도 귀찮고 그러면 한국 주식 코스피 200TR, S&P 500TR 그리고 미국채 10년 선물 뭐 이런 거 이렇게 투자해버리면 사실 그게 투자 3분법이잖아요. 그런 투자 3분법에도 수익은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모든 자산이 좀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투자 분배법이 좀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최고점이다라는 이 김 PD님의 질문에는 뭐냐면 이제부터 조정 아니냐라는 게 담겨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부터 조정이 오면 아무리 분배를 잘해도 손실 나죠. 다만 올인한 것보다는 어떤 특정 자산 올인한 것보다는 손실이 덜 나는 거지 어찌 100% 완벽한 언제 어느 때 투자해도 아무 문제 없는 전략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다만 이제 투자하는 타이밍을 좀 덜 봐도 되는 전략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목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그건 좀 덜 타긴 해요. 그러니까 투자 3분법이나 투자 2분법 같은 반반 투자법 같은 거는 장기 성과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한 해 아무래도 운을 좀 탄다라면 종목을 좀 많이 늘리면 상대적으로 그걸 덜 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요즘 특히 저희한테 포트폴리오 관한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년간의 힘든 장, 2022년, 23년에 힘든 장을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오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홍 박사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좀 장을 길게 보고 쌀 때 사야 된다. 그리고 또 남들이 나 얼마 벌었다 수익 자랑하기 시작하면 좀 조정도 하고 리밸런싱도 해라. 이런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슬슬 리밸런싱의 타이밍이 다가오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금 장은 좀 즐길 만한 가치는 있는 기업 실적 좋아지면서 올라오는 장이니까 즐겨볼 만한 가치는 있다. 다만 너무 가파르고 주변 사람들이 돈 쉽게 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자산 배분도 하고 리밸런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